제41조 규정에 의거 독립거서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거서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게 있습니까? 예, 강욱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적 361페이지 등산로에서 관리 기보수 판매에서 지적했습니다. 책은 오랜만에 포고가 좀 왔었죠? 예. 이제 등산로 한번 점검하셨나요? 포고 뒤에.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등산 이렇게 산책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두계사 쪽 왕대산 예. 그쪽 같은 경우도 이제 폭우로 인해서 많이 이제 고립해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무 같은 경우도 이제 뿌리가 막 드러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보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그 야자수 매트 있잖아요. 예. 이제 꼭 필요한 부분을 체크하셔가지고 그 매트를 깔아서 땅 패임 좀 방지하고 나무 뿌리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제가 이제 왕대산 등산로를 재점검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제 왕대산뿐만이 아니라 또 있으면 이제 장마가 또 시작되잖아요. 또 요새는 뭐 기습적인 폭우가 많이 오니 그런 부분 잘 전체적으로 체크하셔가지고 왕대산뿐만이 아니라 이제 항상 이제 침수되거나 패이는 부분 검토하셔가지고 여러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기 전에 한번 1차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욱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윤재원 의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장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위해서 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과장님이나 직원분들 상담 준비하시는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업무보고 자료 177쪽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계룡시에서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 사업 지금 추진하고 계신, 지금 현재 실행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지금 선정이 돼서 140명이 선정이 됐는데 이게 선정이 됐다 하면 본인이 신청하는 건가 아니면 뭐 저희가 일정 자격 기준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때 선정을 해야 되는 건지 본인이 신청인지. 이제 본인이 신청이 되면은 이제 면동에서 이제 그 자격 기준 심사를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그 기준에 적합하면은 저희들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럼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이제 그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농협 시집에다가 이제 통보를 해줍니다. 시집에서 카드 발급을 하고 거기서 이제 그러면 실제 지금 이게 농업 여성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140명이 선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성 농업인은 더 있다라는 거네요. 이 기준이 좀 여성 행복바처 여성 농업인 선정 기준이 약간 좀 동지역에는 안 됩니다. 동지역에서 근무하는 여기 보면 신청 자격이 계룡시 농촌 지역 면에 거주하는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73세 미만, 그다음에 여성 농업인이고요. 이제 소요 면적도 이게 지금 신청 자격에 포함이 되는데 73세 미만을 실질적으로 저희 노령 인구가 많잖아요.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 뭐 면적에도 미치지 못하거나 좀 넘어가는 그런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해서 이거 복지 서비스잖아요. 이게 열악한 농촌 지역의 여성 농업인들에게 건강관리, 문화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그런 혜택을 주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또 이런 자격 요건 때문에 배제되거나 혜택을 못 받는 여성 농업인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해가지고 이제 지적을 하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한 지금 자격을 완화시키든지 아니면은 이게 큰 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런 혜택을 보고자 하면은 그렇게 큰 자격 요건도 아니고 또 이것도 보편적인 복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여성들을 위해서 그런 고충을 또 알아주고 하는 부분이니까 요거 한번 이게 좀 완화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러니까 자격 요건이나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여성 농업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초 이제 시행할 때도
요건이 이제 강화된 요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 신청자가 이제 너무 적다 보니까 그런 이제 의원 말씀처럼 요건을 완화한다 그런 이제 의견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연령으로 이렇게 73세까지가 그때 올린 겁니다. 이렇게 완화해서. 그러면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실시되고 있는 네. 그러면 지자체마다 약간씩 신청 자격이 다른 거네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충청남도 아 전체적으로 완화시켰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충청남도에서 도비사업 도비사업으로? 그래서 그런 사항은 한번 저희들이 도에다가 한번 네.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령사회 하면서 또 이런 거에서 또 배제되는 또 노인분들께서 또 소외감을 느끼고 또 서운해하시고 아무것도 이게 문화 복지 서비스인데 네. 그래서 배제되지 않도록 좀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사무관사 지적사항에서 보시면은 191쪽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대룡식 공원 및 광장 운동기구 점검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저희가 그 전에 문화체육과에서 이제 전수조사 했을 때 이게 여러 부서에 걸쳐 있다 보니 이게 원활하지가 않고 이제 보수하기 인력도 부족하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농림과에서는 11개에서 54개 운동기구 파손 보수 완료라고 되어 있네요. 예. 그렇다면 어떤 보수를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교체 내역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자료 좀 의외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은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이청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청환 의원입니다. 녹색 기름을 위해서 노력하신 과장님이야 직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전년도에 자전거 도로에 단풍나무가 한 그루 딱 버티고 있어갖고 제거 작업을 했죠. 올해 예. 올해인가요? 올 초에죠? 올 5월달 그 제거 작업을 왜 하신 거죠? 이제 기존의 그 도로 옆에다가 자전거 도로를 또 확장하면서 확장하고 나서 공사를 해보니까 그 가로수가 이제 자전거 도로 가운데 딱 서 있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서 있어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뭐 옮기느냐 이제 뭐 그냥 제거하느냐 이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이게 이제 도로변에 서 있는 나무다 보니까 이 분을 뜨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나무가 큰 거라니까. 분을 떠서 옮기면 뭐 경비가 경비도 한뭐 150만 원 정도. 150만 원 넣고 이제 도로도 파손이 되니까 도로 자체를 다시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항의를 많이 받으셨죠? 예, 한번 저희들 그때 일요일인데요. 일요일 날 이제 그것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그런 일을 시작할 때는 주민들을 먼저 설득할 수 있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현수막이라도 하나 걸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나무를 제거를 합니다. 좀 알려주셨으면 그런 소동이 없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길래 그 본 의원이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앞으로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지역 주민들이 봐서 의구심이 없도록 뭔가 선전 문구, 현수막이라든지 안내문을 걸어서 미리 안내를 해주셨으면 해갖고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저희가 가로수 사업을 장기적으로 보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우리 두개천 철도 건널목 부분 우리 벚나무 식재했는데 많이 죽어갖고 예, 나름대로는 고생 많이 하신 거 압니다. 고생하시고 어떤 수준으로 뭐 변경을 해야 되나 고민 많이 하신 거 알고 있는데 저희가 가로수 식재는 한 10년, 20년 앞을 보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벚나무가 아닌 잎합나무로 식재가 돼갖고 참 이거 뭔가 잘못됐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제 하자보시 건인데요. 이제 작년도에도 일정 하자보시를 했고 작년에 이제 뭐 100년 만에 온 폭염이다, 가뭄이다 해서 이제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또 올해 많이 이렇게 가로수가 죽었습니다. 이제 가로수가 죽은 거를 저희 살펴보니까 하천 쪽으로 훨씬 많이 죽었습니다. 하천 쪽으로. 그러고 또 두 개 건널로 해서 여러 지역 많이 집중적으로 이제 뻔나무가 많이 죽어서
이제 하자업체한테 저희 이제 뭐 빨리 이제 하자해라, 하자에 이제 독촉도 하고 하는데 뭐 이 사람들이 자꾸 이제 미루다가 이제 5월 때쯤에 와서 이제 하자를 하겠다고 이제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자기도 이제 남을 15분 경험에 의해서 이거 그 당시에 또 벚나무를 하자를 하면은 또 딱 다 죽는다. 죽을 가능성이 뭐 100%이기 때문에 자기들 이제 전문가의 생각으로는 그 앞에 잎합나무가 있으니까 거기다 잎합나무를 심은 것도 나중에 이제 나중에 조선이 됐을 때 거기에 잎합나무 터널식으로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는 이제 알겠는데요. 저희가 이 벚꽃 같은 경우 4월 초에 꽃이 핍니다. 예. 보통 동학사 벚꽃 축제하면 4월 초고요. 입합은 5월 초가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어울리지가 않는 부조화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차후에 그 간격을 좀 넓히든가 해서 추가로 보식을 하는 방안을 저희 검토하고 추가로 보식하는 방법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일단은 이제 하자업체에다가 지금 이제 잎한나무 심었을 때의 가격하고 꽃나무 시대 가격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 가격차 부분에 대한 추가 보식을 저희들이 하고 또 저희들이 또 이제 자체적으로 또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추가로 이렇게 보식하는 방법. 자체적으로 뭐 판단을 하셨죠? 예. 네. 제가 볼 때는 하천 밑부분에 그 전에 벚나무가 식재가 돼 있던 부분이 있어요. 예. 참 이쁘게 잘 자랐고 꽃이 폈을 때 벚꽃이 폈을 때 너무 아름답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운동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잎합나무로 식재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다 해서 과장님과 뭐 우리 팀장님들한테 제가 한번 짚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 다른 시민들이 봤을 때 오해 없도록 다시 한번 진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고요. 이게 어떤 면으로 보면은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참 안 좋게 생각을 해요. 대충 내용은 아시죠? 아, 예. 네. 안 좋게 생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우리 농림과에서 정책을 하고 있음을 어떤 식으로든 알릴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 문구라도 현수막이라도 좀 하나 걸어주셔서 시민들이 의구심 없게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그 공원 관리 신도안면 공원 관리면에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예, 목욕탕 옆에 예, 옛날에 이제 그 테니스장이던 테니스장 지금 현재는 이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지금 여기는 자갈을 좀 깔았습니다. 예. 많이 채웠죠. 예. 그 옆부분을 보면은 물이 많이 고여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민원 아시죠? 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제 사실상 이제 그 지역이 이제 소공원으로 이게 지정됐습니다. 그러니까 개동 그 해밀 아파트 지면서 그 지구 안쪽으로 포함 안 됐고 바깥쪽으로 이제 그 도시계 그 재정비를 하면서 그것을 이제 소공원으로 지정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소공원으로 지정할 당시에는 뭐 테니스장이라든가 농구장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이제 계획을 해놨어요. 해놨는데 그 후에 이제 그 개동대에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다 철거를 하고 현재는 이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뭐 개최가 되면은 뭐 일단 현재 그 조성 그 소공원이 조성하려면 저희들이 일단 땅도 매입해야 되고 개동대하고 제 말씀은 그 차원이 아니고 이 시에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는 안 된다 하고 거부를 했어요. 자갈이라도 좀 채워달라고 했는데 근데 우리 신도안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또 잡적을 깔아주셨습니다. 예. 저는 시민이 원하면 우리 주목과에서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법적 논리만은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시민이 왜 원하는지 파악하셔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해줘야 된다는 게 행정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후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도 한번 현장 방문하셔서 지도 관리하실 수 있는 부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 좀 체크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추후 질문하겠습니다. 예,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먼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금암동 바삭분수대 언제 완공 예정이에요? 간단하게 예정을 과정이 할 거. 8월 31일 예정입니다. 시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8월 30일 완공하면? 사실상 여름철 성수기에 시민들하고 해서요. 8월 30일 할 거면 내년에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30일 완공하면 시행정에 대한 불신이, 시민들 불신이 크게 날 겁니다.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니까 시장님하고 상의를 했어요.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공사 착공을 해서 지금 공사 진행 그러니까 8월 30일 날 만약에 공사 완공이 되면, 개장이 되면 시민들의 원성이 엄청날 것이다. 이게 불꽃이 뻔한 거니까 그럼 하여간 책임질 수 있으면 하시고 저는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시제 하사보수 관련 작성하고 있죠? 예, 있어요? 작성하고 있죠? 예. 이거 제가 나중에 저한테 한번 갖다 주세요. 이 정자, 도곡리에 있는 정자, 전혀 시민이 접근할 수도 없죠? 길도 없는 데다 만들어놨죠? 도곡리 예, 저기 고양시장 가다가 왼쪽에 있는 거. 그것은 제가 설치한 예. 겁니다. 농림까지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했습니까? 근데 거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기 사람이 갈 수가 없어요. 길이 없어서. 난 거기다 왜 정자를 설치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확인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민들하고 협의하셔서 시민들이 갈 수 있는 곳에 정자를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가보세요 한번. 고양식당 가다가 왼쪽에 있는데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정자 중에서 접근성이 좀 가능한 곳으로 하시고, 정자 중에서 지금 비가림이 안 되다 보니까 비가 뿌려서 막 나무가 썩고 안에 그 의자가 시민들 비 올 때는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걸 좀 샤시로 해서 비 가림막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으니 검토해 주시고요. 향정상 치유숲 조성 사업이 접삽도 뜨지 못하고 있네 아직. 언제부터 시작할 겁니까? 현재 지금 아니 이게 간단하게 언제 시작할 거예요? 내년 1월 달에는 사업 착수. 내년 1월이요? 예. 그럼 작년에 우리가 2차 추경 분가시킨 건 뭡니까? 그것은 이제 원래 이제 지금 아까 좀 전에 법무부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성계 설계 요에 완료돼가지고. 아니 그러면은 그게 완료돼서야 작년에 2차 추경이 지립도로 포장하고 주차장 필요해서 작년 2차 추경 해줬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직 또 올 예산, 작년 예산 해서 내년 낸다고 하는 것은 이거 이제 저희들이 발주를 할 때 총 사업비 발주를 할 예정이거든요. 이제 별도로. 작년에 추경할 때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이거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 분부와 관련해서 감사 첨부가 있었죠? 아 예. 감사 첨부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각 결정을 했습니다. 기각 결정 났죠? 어떤 감사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 계룡시와 토주 소유자였던 송계회가 맺어진 매매계약서가 그대로 시중에 그대로 시중에 너를 있더라고.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정보계 요청에서 공개된 겁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시의원 누군가에게 드린 겁니까? 계룡시하고 송계가 맺어진 이 매매계약서 있다. 소지 매매계약서. 이면 이 계약서가 그대로 시중에 다 유출되고 있어요. 동대문 아시죠? 이 정보 공개 요청에서 적법화된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유출돼서 지금 유통되고 있는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중복하잖아요. 네, 제가 언론사 하다가 정보 공개 요청을 받은 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시민들한테도요. 그리고 어떻게 이 매매계약서가 버젓이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여간 의혹이 말끔히 이제 이게 감사원 감사 통해서 해소가 됐으니까 명품숲 조성에 박차를 해주시고 예산부터 확보하고 1년, 2년 끄는 이런 사업 하지 이제 앞으로 지향해 주세요. 확실히 계획을 잡고 예산을 세우고 의회 지휘 의결을 요청하셔야지 이렇게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 바랍니다. 예, 강원규 의원 질의하시 바랍니다. 공론자료 359쪽 농업 관련 부분과의 현황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농작물 재보험하고 농기계 종합보험에서 이 가입 농가수하고 농가수 또 뭐 가입 대수 이게 현저히 줄었는데 이유가 뭐죠? 저희들이 2017년도에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에 농작물 이게 농업재해보험에 가입이 전무했습니다. 가입 안 했을 때 가지고 그럼 저희들이 하여튼 가입을 국내 차원에서 자부담금을 저희 12 별도 예산에 지원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뭐 많이 이제 가입됐고 작년부터는 저희들이 이제 그 자부담 비율을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부담 비율이 20%인데 20%에 대한 10%를 저희들이 부담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 축산 가축 재해보험 이것은 30%입니다. 30%인데 이것은 이제 10%만 지원해주고 20%는 자부담하고 그런 이제 자부담금이 좀 늘다 보니까 이분들이 좀 또 자부담 그것 때문에 약간 그 보험 가입하는 일이 저조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재해도 그렇고 안전보험 특히 그건 농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현저히 줄어든 것도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이제 지금 현재까지도 가입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계속 가입 이제 10월까지 계속 가입하는 중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더 많이 농민들이 가입이 될 것으로 하나요. 이 1년에 한 번씩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5월 달에 가입한 내년 5월까지 그렇게 이제 그 가입 보험이 되기 때문에 11월 달에 가입하도 되고요. 그렇게 그 다음에까지 이제 보험이 효력이 지속되니까 앞으로 계속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제 저한테 이렇게 이제 보험료 지급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2017년에 대비했을 때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줄어드는 건가요? 보험료 가입 그 지급은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뭐 환경이라든가 기상이라든가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이게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 그렇고요. 농업인 안전공제라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농작을 하다가 뭐 농기계가 부서진다든가 인명사고라든가 대인사고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여건에 따라서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매년 이게 뭐 그러니까 지금 대비했을 때 이게 지금 자료가 2018년도 자료만 있다 보니 이 늘어난 건지 줄어든 건지를 제가 이것은 좀 약간 더 늘어나는 거죠. 보험 늘어난 겁니까? 그 전에는 거의 안 들었으니까 안 들고 이제 보험을 자꾸 들다 보니까 이런 것을 이제 18년도 자료인데 2017년도에는 아까 그런 권장으로 인해 가입자 수가 훨씬 더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 더 늘어났다면 뭐 이제 지금 농업인 안전 공제나 농기계 종합보험 같은 경우는 이게 안전교육이 없나요? 지금 교육이 필요성이 필요한데 안전교육 같은 게 아예 없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직접 여기 보험 가입자들한테 뭐 교육시키고 한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게 이제 뭐 자연재해는 그 상황에 맞춰서 뭐 대처해야 되지만 농업인 안전공제, 농기계 종합보험 이런 부분은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뭐 지금 농업인 안전공제 같은 경우는 지급자 수 사람은 19명인데 79건이면 똑같은 사람이 반복적으로 이 안전사고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은 농업인들 이 보험 가입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그 외 분들도 충분한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센터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영농교육 할 때 같이 농기계 안전교육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복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355쪽 로컬푸드 관련 농산물 안전성 검사 거기에 있어서 지적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2019년 1월 1일부터 전품목 다 PLS 규정에 이렇게 적용되도록 되어 있죠. 예, 지금 현재는 이제 농산물 처리할 때 농약을 사육을 이제 그 규제를 지금 하는 규제도 하고 이제 그 품목에 맞게 그런 농약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자료 보면은 맨 아래 검사 수수료 사업비 확보 전 품목에 대한 농약 자료 검사 확대 추진 뭐 잘못됐죠? 예, 예, 벌써 시행한 지 6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사업 확대에서 그때 이제 농약 자료 검사를 한다고 하는 거는 지금 결국 시민한테 농약이 돼 있는 부분을 그냥 제공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기 로컬 푸드에서 이제 납부하는 농산물의 그 안전성 검사, 농약 검사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3단계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GAP 인증 공과라고 해가지고요. 토질, 토양 검사, 수질 검사, 그 작물 검사, 그런 GAP 인증을 먼저 받은 건가. 또 두 번째로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이제 농작물 생산해서 의뢰하는 거, 그 두 단계가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로컬푸드 내에서 농약 점검 장비가 있습니다. 연구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가 현재는 약간 이제 성능이 좀 떨어지는 장비거든요. 그건 이제 거기다 기가 더 넣으면은 불 앞에 합격 그 정도만 이제 판매라는 이제 그 농약 검사 장비가 있는데 농협에서 이것을 한 500만 원짜리로 늘리면은 농약 100개 정도의 성분을 검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품질 관련사고 또 다른 기관은 어디서 하고 있죠? 근데 거기 하고 있습니다. 그 GAP 인증 공과는 이제 일반 정강 인증 기관이 있거든요. 그 기관에서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인정을 해준 거고. 지금 이제 제가 알아보니까 품질 관리원에서 이게 하고 있는데 이제 논산 같은 경우도 논산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품질 관리원이. 예. 근데 논산도 다 수용을 못해서 논산시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이제 같이 하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안전성 검사를. 예. 예, 하고 있는데 여기 또 자료에 보면 출하 2~3주 전에 반드시 농약 자료 검사를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냥 의지를 이제 표현해 주셨는데 2~3주 전이면은 이제 오늘 오늘 이 안전성 검사 잔류 검사를 받고 오늘 농약하고 한 열흘 뒤에 우리가 이제 출하하면 아무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데 시민들은 농약 잔류가 남은 걸 드시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2~3주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그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로컬푸드 센터에서 그 농약 검사기를 이제 구입할 겁니다. 구입하게 되면은 그거는 의무하시지 않게 100가지 정도의 농약을 검출할 수 있는 이제 검증기가 들어오면은 그런 염려를 좀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100가지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날마다 할 것인지 아니면 2~3일 할 것인지 그 부분이 자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샘플링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만약 이제 그 페널티도 만약 걸리게 되면은 약을 못하게 몇 달간 못하게 한다든가 그런 것도 강력하게 제도를 도입해서 그렇게 하면 이제 농민들에게 농산물 생산해서 납부하는데 많이 경각심도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품질관리원에서 얼마 만에 이렇게 조사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샘플링 조사를. 거기서 이제 농민들이 이제 요청을 한다든가 그건 기술센터에 요청했을 때 한다고 하더라고요. 품질관리원에서는 본인들이 이제 아무 때나 와서 시도 채취 이제 박스로 채취해가서 한다고 하는데 그게 뭐 한 달에 몇 번 하는지 알고 계실까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자주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농협에서 이제 500만 원 들여서 그 기계를 산다고 하는데 지금 논산 같은 경우는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논산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이제 앉아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출하할 때 이제 농민이 원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 있는 로컬푸드 그 제품들을 논산이 계속 의지하실 생각인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준비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농협에서도 이제 그 장비를 구입하는데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을 하고 이제 그런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에서 일반 시민 상대로 판매되는 물품은 일단 뭐 농가에서 아까 말씀드린 GAP라든가 농산물 품질 관련이라든가 또 거치지만은 최종적으로 농산물 들어왔을 때 검사를 하는 것이 가장 뭐 정확하게 판단이 되거든요. 뭐 산지에 있을 때 검사하는 거하고 또 그것도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농산물 로컬푸드 센터에 모은 작물을 저희들이 직접 검사를 해서 확인하고 납품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정성은 최고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뭐 저희들이 한 대가 아니고 몇 대, 그 뭐랄까 수요가 되면 저희가 한번 지원해주는 방안으로 이렇게 강구를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GAP 인증 말씀하시는데 토양 오염됐을 때 그 채소, 야채 뭐 이런 농산품은 어떻게 처리하죠? 이제 GAP 이제 그 우리 로컬푸드 매장이라든가 이럴 때 그 농산물 판매대 가보면 GAP 인증을 받는 농가는 그 이제 포장에다가 GAP 인증 농가라고 해서 이제 그 납품을 하게 포장에 납품을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GAP 인증이라는 것은 어느 그 공식력 기관에서 이 작품은 토양도 좋고 물도 좋고 모양도 완전하고 이렇게 이제 그런 그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농가가 저희도 이제 매년 이제 GAP 있는 농가에 대한 그 지원 사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사업비를 확대해서 많은 농가가 더 이렇게 GAP 이제 농가가 될 수 있도록 농가 지도라든가 지원에 마련하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로컬 푸드 하면 우리가 시민들도 친환경과 좀 헷갈리는 분들이 저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친환경은 아니지만 로컬 푸드라도 이런 잔류 농약 아니면 허용물질 이제 목록까지 그 품목별로 별도로 하게끔 이제 PS 기준까지 정해졌으니 이런 부분이 좀 정확히 또 자주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또 장비가 필요하다면 기술센터하고 상의해서 우리 시 먹거리만큼은 우리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원교회 수고 많으시고요. 저 지금 12시 10분 정도 됐는데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시면 좀 식사하시고 하고 질의 내용이 많지 않으시면 끝내고 어떻게 할까요? 마무리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할까요? 예, 그럼 질의하시면 질의하시 바랍니다. 네, 간략하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등산로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 등산로 중에 보면 그 계룡 더샵 그 앞에 공원 있죠? 그 뒤쪽으로 해가지고 등산로가 좀 짧게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왕대산 맞습니다. 서문 쪽이에요. 더샵. 정문 쪽이 아니고 왕대산 쪽 말고 서문 쪽에 그 공원 게이트 볼장 있는데 있잖아요. 아, 예, 두 개. 예, 그쪽 공원 뒤쪽으로 해서 또 등산로가 있어요. 예. 산책로라고 했는지. 예. 근데 이 등산로를 통해서 저희 두마초 학생들이 등하굣길로 이용되고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길은 그쪽 계룡역인가요? 뭐까지 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네, 원래 그 등산로가 조성되기 전에는 그 북한으로 내려와가지고 그 기차역 쪽으로 해서 통행을 했는데 그 길이 좀 짧다 보고 또 가깝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쪽으로 등하교를 많이 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쪽 올라가다 보면은 그 평지가 조성이 돼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거기에서 하굣길에 많이 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등산로를 왕래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다니기에는 또 지금 막 숲이 막 우거져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다니기에 좀 불편하고 좀 약간 위험해 보일 수 있더라고요. 그런 요소들이 좀 주변에 있더라고요. 해서 관련 부서인만큼 한번 나가셔가지고 그쪽에 대한 좀 관리나 또 학생들이 좀 다치지 않게끔 통행하는데 길이니까 아이들이 다니겠죠. 그래서 관리 좀 한번 실사 좀 한번 나가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 한 가지 더 짧게. 요거는 지금 그 홈플러스 앞에 있는 공원이에요. 예.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 몇몇 이 보도블록 이 작업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죠? 작년에 지금 새 걸로 교체하신 거죠? 작년에 이제 그런데
이게 통상 지금 보면은 제가 그쪽에 이제 가끔 이제 가보면은 이게 부서졌거나 깨지거나 해서 이 교체하신 게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이게 민원 사항이었나요? 아니면은 이제 원래 이제 그 장소가 이제 올해 이제 이게 97년도에 이제 준공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안이 침하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그 빗물 많이 그쵸? 밑으로 쫙 가는 빗물이 넘쳐나가지고 이제 배수가 안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깨졌거나 망가져서 이게 지금 보수를 하신 게 아니에요. 하면은 제 생각에는 충분히 이게 지금 집안이 뭐 울퉁불퉁하고 해서 시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해서 했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조금만 저희가 이제 집안을 정리하고 하면은 굳이 블록까지 교체해가면서 이것도 교체된 거는 또 폐기 처분 하셨잖아요. 예. 그 비용까지 같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게 큰 부분 아니에요. 군데군데 있다 보니까 이게 다시 새 걸로 교체하고 하다 보면 또 비용이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해서 간단하게 지적하겠습니다. 이거 시민의 혈세 세금입니다. 시민이 불편하거나 이런 위험에 노출돼서도 안 되지만 이런 예산을 집행하시는 데 있어서 낭비의 요소가 없게끔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이런 거 교체하지 않고 보수만 가능하면은 앞으로는 이런 전시행정 같은 건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연장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저한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로컬푸드 아시죠? 로컬푸드. 예. 로컬푸드 정의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로컬푸드라는 것은 이제 소비자라든가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20km 이내에서 주요 지역에 있는 농산 분과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품목을 직접 소비자한테 직접 직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예, 농민들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겠죠. 근데 현재 소득 증대는 얼마나 되고 있는지 한번 파악 좀 해보셨나요? 사실상 저희 로컬푸드에 지금 저희들이 개인별로 납품 실제라든가 소득이라든가 그것이 아직 파악을 지금 못했습니다.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갖고 이제 파악 하시기까지는 좀 그랬을 것 같고 여기에 12, 7억, 도비 7억 들어갔죠. 예. 농민들 소득 증대시키고 소득 증대는 힘이 되는데 지역 상권은 저기서 요식업 하는 사람들한테는 해가 된다는 거 알고 계세요? 뭐 어떤 이제 식당이라든가 그런 시설이 이제 소매점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주변에 간접적으로 피해가 있는 거로. 이 부분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12, 7억, 도비 7억 개인한테 주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현수막을 보니까 삼계탕 콩국수까지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지역 상인들 반발 없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부서에서 뭔가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제 지난번 이제 메뉴가 이제 소고기로 활용한 이제 고가하고 그래서 매출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메뉴를 한번 조금 이제 기업에서 지역 상권을 파고들면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것도 자기네 기업 돈으로만 갖다 한 게 아니고 시비 도비를 받아서 한 사업이면은 지역민들한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고 뭔가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은 조치 좀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후 질문하겠습니다. 예, 정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한남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내용이 좀 되는데 계속 질의를 하나요? 글쎄, 의원들에게 여쭤보니까 계속 하자고 그러셔서. 하다고 계속 한 시간 드시고 한다고 그랬어요. 네, 질의하겠습니다. 부서별 요구자료 370쪽이에요.
업무보고 173쪽이고요. 가로수 조성 및 관리 현황인데요. 세계면 한 개 동의 전체 가로수가 만여 번이 돼요. 예. 네. 이것을 잘 가꾸어서 우리 계룡시가 더욱더 아름다운 도시를 하겠다는 취지 같아요. 그런가요? 예. 네. 그 왕대로 무궁화 거리 조성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 환경 개선한다고 업무 보고가 상반기 성과로 나와 있어요. 예. 지금 이 사업이 19년도에 상반기에 이루어진 것 같은데 어떤 개념으로 어떤 계획으로 이거를 식재했는지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이 본사업은 이제 주민 참여예산 사업으로 신청이 돼가지고 주민 동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제 신청이 된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당초에 그 사업을 그 북의 과성교 다리 위에다가 뭐 꽃을 심고 그런 계획하고 또 무궁화 거리를 조성해 좋겠다는 그런 이제 그 주민 참여 예산이 신청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검토한 결과 교량 난간이라든가 거기는 꽃 식재가 불가능하고 무궁화 거리 조성 사업은 저희들이 가능하겠다 생각해서 이번에 그 사업비를 반영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업 예산이 얼마 정도였나요? 사업 예산은 총 예산 4천만 원 있습니다. 네, 4천여만 원이죠. 예. 거기에 무궁화만 있는 게 아니죠? 무궁화하고 또 이제 기존에 이제 잎합나무가 빠진 구간이 있어서 잎합나무 반주하고 그리고 또 이제 꽃을 보기 위한 이제 꽃잔디하고 또 겨울철에 상막한 것을 이제 상사하기 위해서 사사라는 그 지피식물을 심었습니다. 제가 그 질문이 아니고요. 무궁화 식재한 그 400m 과선교 지나서 예. 양쪽으로 식재를 하셨는데 무궁화 식재한 그 가로수가 기존의 가로수가 없었나요? 잎합나무 가로수가 잎합나무가 있었습니다. 있죠. 예, 있었습니다. 잎합나무 간격이 얼마 정도 되나요? 한 10m 정도 되지 않을까. 혹시 이 무궁화 식재하는데 과장님 나가 보셨어요? 예, 제가 뭐 출퇴근할 때 수시로 보고 봤습니다. 보셨다고요?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 지게하는 이유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앞에서 거론을 하셨어요. 꽃은 심는 것이 짧은 기간을 보기 위한 것이지만 나무를 심는 것은 미래를 담보로 해서 심는 거죠. 먼 향후. 예. 네. 그렇다면 지금 계룡시 이 가로수 보면은 이 업무 보고에도 있어요. 업무 보고에도 가로수 그 전체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는 식재를 완료했다고 보식하는 것도 계룡시 가로수 전 지역 보완 완료 이렇게 업무 보고책 197쪽에 있어요. 여기는 두개천 가로수만 언급한 내용이죠. 계룡시 전 지역 아니죠. 파라디아에서 유동리 가는 쪽도 아직 파라디아에서 종합운동장 하는 것도 지금 현재 한 완료하지 않으셨죠? 올 봄에 41번을 이제 하자 했는데 또 추가로 30번이 또 하자 발생했어요. 그걸 가을에 또 하자 해야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 하실 때도 제대로 살펴보시고 용어 쓰실 때도 그 상황에 맞는 용어를 좀 쓰셔요. 전 지역 완료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저도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드리던 거 마저 말씀드릴게요. 이 잎합나무는 속성수잖아요. 그죠? 잎합나무가 속성수인데 양쪽 거리에 되어 있어요. 예. 그럼 이게 굉장히 빨리 자라서 나중에 잎합나무로 터널도 만들 텐데 그 사이에 지금 무궁화를 식재를 하셨어요. 무궁화를 식재를 하셨고 지금 무궁화 거리가 거기 말고 신도안에 보면 무궁화 거리가 있어요. 예. 그게 무궁화 거리인지 중국 단풍 거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아주 큰 중국 단풍 사이에 무궁화가 있다 보니까 무궁화가
제대로 잘 자라지가 않아요. 그런 거 하나하나 좀 신경을 써서 하시는지,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입합나무 사이사이에 무궁화를 그렇게 식재를 하셨고, 또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무궁화 거리, 이 무궁화 거리 조성 사업 현황의 내역서를 보면 거기에 무궁화 한번 볼게요. 높이가 2.5고요. 폭이 0.8. 그다음에 무궁화 지름이에요. 지름이 6cm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무궁화 한 본이 15만 원이에요. 그죠? 그 지름 6cm 되는 거 확인하셨나요? 그래서 이제 그거 의원님께서 자세히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제가 예.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미래를 보는 이 나무 심기인데, 이것이 그 무궁화를 그 사이에 심으면 나중에 잎합나무가 크면 신도한 무궁화 거리와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도 이게 이제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제가 해보세요. 말씀하신 신도한 그 무궁화 거리는 사실상 지금 당초 처음에 이제 93년도에 무궁화 거리 조성할 때는 그 무궁화 단풍나무가 작았습니다. 좁고 그 주변에 그 단풍나무 가로수 주변에 나무가 거의 없어가지고 햇빛이라든가 그런 걸 최대한 이제 줄여가지고 잘 살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지금 그쪽 구간이 양쪽에 그 단풍나무 씨가 떨어져서 양쪽에 이쪽도 마찬가지고 완전히 막 숲이 우거졌습니다. 우거지다 보니까 이게 무궁화가 이제 햇빛을 못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수입을 제조하는데, 이쪽 망내리 무궁화 거리 같은 경우도 이제 거리는 저희들이 이제 그 잎합나무 가로수도 이게 지하고를 너무 높여서 키워가지고 햇빛을 좀 받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최대한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이제 걸음부터 또 그 무궁화가 성장하는데 지장해주는 이제 잎합나무의 그 가지식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저희들이 세심하게 해주고 하고, 또 산 쪽에 있는 그 장목이라든가 그런 나무로 인해서 이제 그늘이 안 지게 하고, 또 반대쪽으로는 이제 그 국민체육 그 센터가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부분은 자연히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하여튼 무궁화가 우리나라 무궁화꽃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더 세심하게 관리를 잘 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향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무궁화가 심을 때는 단풍나무가 작아서 예측을 못했다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경험이 있으시면 이쪽에 왕래리 심으실 때는 향후 5년, 10년 후를 좀 내다보고 이렇게 심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또 이런 하나하나를 보면 집행부에서 희망과 이 비전을 가지고 모든 업무들을 펼쳐나가셔야 그 속에 살고 있는 시민들께서도 이 희망과 행복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갈 터인데, 좀 세심한 신경. 예, 알겠습니다. 해주세요. 주고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366쪽이에요. 현적산 취해수 추진 성향입니다. 예. 네. 그래서 쭉 추진하고 지난 저희 의회에서 설계 용역 중간 보고를 받았어요. 예. 네, 과장님 같이 계셨죠? 예. 모든 사업은 취지와 목적에 맞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네. 향적산 취해 숲이 왜 하게 되는지 그것 또한 맞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설계 용역 설명을 듣다가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설하는 것이 목적인지 시설하는 게 목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면은 이 모든 주변 경관에 맞게 이렇게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이런 시설들은 사용자 또는 시설 사용 목적에 맞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 취해수 시설은 시설 만드는 데 초점이 지금 맞춰져 있게 설명을 들었어요. 한 예로 그 취해수 예정지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고개를 뭐 굳이 높이 쳐들지 않아도 돼요. 그 바로 위에 전선들이 굉장히 이 볼상사납게 얽혀져 있어요. 과장님 아세요? 예, 전선이 전봇대위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설명을 들을 때 이 전선 관리에 대해서는 계획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어요. 정말 기분 좋게 등산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게 현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해주세요. 저희는 이제 그 지중화 관련 전선을 지중화 관련한 것을 지금 한전하고도 이제 협의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도 이제 협의를 했는데 이제 일단 첫째로 한전 내에다가 그 지중화하는데 좀 도움을 돌라 했는데 한전대로 이제 불가능하다는 이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제 지중화를 하려면은 거기 이제 전기를 쓰는 분들이 우리 나머지 저희들이 하는 이제 취입센터만이 아니고 거기에 지금 한 10가구들이 지금 전선을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까지 저희들이 같이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이제 만약 저희들이 그 지중화를 하게 되면 그거까지 같이 포함돼야 된다는 이제 결론. 우리만 지중화하고는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같이 지중화를 해야 되는데 그래 되면 같이 부담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좀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기가 좀 어렵고 또 지중화하게 되면 이 비용이 뭐 적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많은 몇 억이라는 돈이 추가로 부족하기 때문에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참 자연 친화적인 그런 이제 그 환경을 조성하게 되는 그런 시설이 지하로 배설되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방향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시고 갈수록 그것이 있어서 계룡시를 찾아오시는 계룡 시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오로지 계룡에서만 볼 수 있는 계룡에 가서야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사업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한남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이제는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농림 업무와 녹색 계룡 조성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농림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자료 369페이지와 370페이지 내용을 우선 좀 표현하겠습니다. 여기 369페이지 우리 두개천전의 가로수를 식재를 했었는데 작년에 가뭄으로 해서 많이 고사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왕건나무 주당 가격은 얼마 정도로 당시에 식재가 됐나요? 당시 가격은 제가 이제 올해 가격으로 한 9만 원입니다. 주당 9만 원이고 예. 이팝나무는 얼마인가요? 이팝나무는 이제 같은 6cm짜리로 올해 가격은 지름이 6cm입니까? 예, 그거는 85,000원. 이팝나무가 조금 싸네요. 거기 그 식재를 이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각각 다르게 식재가 되어 있나요? 황초에는 그렇게 식재가 예, 한쪽은 이제 왕건나무로 되어 있고 한쪽은 이팝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게 한데 지금 가 보면은 이 왕건나무 죽은 데는 왕건나무를 심어야 될 텐데 거기다 그냥 이팝나무를 갖다가 지금 식재를 해놨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잘못된 게 아닌가요? 저희도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게 과연 근데 5월 한 20일 지경에 이제 하자를 한다고 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과연 왕건나무를 심었을 때 그게 유지가 될 거냐 그런 이제 고민도 하고 또 그럴 그 시기가 이제 맞지 않아 가지고 그런 것 같으면 이거를 2월달이나 3월달에 그걸 보식을 하도록 이렇게 요구가 되고 이래야죠. 그게 5월달에 가가지고 이게 왕건나무가 생장이 좀 어렵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팝나무를 갖다가 억지로 갖다 심어버린다. 이 완전히 자기 그 줄에다가 같은 거를 심어야지. 만약에 안 맞는 것 같으면은 그러면 내년에 해달라. 내년에 그만큼 큰 것으로 해달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덤성덤성 왕건나무 줄에다가 덤성덤성 그냥 이팝나무를 심어버린다. 이게 맞는 건지. 그래서 이제 그 심은 이제 하천면 쪽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생육 환경, 생육 상태를 보니까 왕건나무가 이제 고사일이 많았습니다. 많아가지고 저희들 이제 그 생각으로는 전체적으로 기본 컨셉은 하천 쪽으로는 왕건나무고 이제 내측으로는 이팝나무지만은 거기 두 개 그 건널로부터 이제 연화입주의 구간이 많이 오거든요. 건나무가. 그러니까 현재도 지금 중간쯤만 살아있고 세격이 불량한 그 나무가 뻗나가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장차 그 구간은 완전 이팝나무 거리로 이렇게 만들고 또 괜찮겠다. 그리고 왕금나무를 지금 그 식재되어 있는 것을 뽑아서 옮깁니까? 왜 그러냐면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아예 전체가 어떤 구간까지는 이팝나무를 그냥 싹 이렇게 많이 이 중간에 고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팝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은 왕건나무 줄은 왕건나무로 이렇게 만들든지 뭔가 하여튼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 없이 그냥 왕건나무가 고사된 데다가 이팝을 갖다 심어놔버리고 이런 식으로 덜쭉날쭉한 이거는 정말 잘못 보시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는 이제 판단해서 이제 하자 지시를 해서 좋겠다 했는데 그 저희들이 차후에 한번 그 왕건나무 이제 이팝나무가 심은 이제 구간에다 사이사이에다가 저희들이 또 추가로 한번 적은 이제 뻔나무가 큰 나무를 심으면 이게 많이 죽더라고요. 그래서 4cm짜리 되는 미리 작은 나무를 그 중간중간에다 심어서 그 뻔나무 길도 유지하고 또 이팝나무 길도 가로세운 그 터널 형태로 할 수 있게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아니, 본 의원이 볼 때 누구든지 이 모든 것들이 상식이에요. 저도 이제 그것을 저도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상식적으로 저도 그걸 하면서 좀 고충이 많았습니다. 그걸 이제 하자를 시켜야 되고 이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하자를 지시하니까 이건 천재지변 100년 만에 온 폭염이나 가뭄이나 이런 거에서 인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저희들한테 자꾸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자를 자꾸 미루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하자를 시켜갖고 그렇게 좀 매달고 막 그렇게 과정에서 그런 방법도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근데 하자를 이 사람들이 하자를 안 하면은 하자 보정비를 했거든요. 그게 3%인데 그거 한 3, 400밖에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또 우리가 직접 하자하게 되면은 한 20, 30분, 20분밖에 못 쓰는 그런 결과. 네, 뭐 어떻게든 좋습니다. 하자를 이거를 이행 강제금을 갖다 매기지 않고 뭔가 나무로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간이 이렇게 안 맞았어라는 거는 좋습니다만은 그거를 억지로 이렇게 해서 이게 맞지 않는 곳에다가 이렇게 막 억지로 해버리니까 이거는 참 마땅치 않다. 아니 어떤 식으로 해서 연기를 하든지 이거 그럼 내년에 가서 이렇게 해주겠습니까? 하고 다시 뭐를 시행 각서를 쓰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맞도록 이렇게 시행이 돼야지 전혀 맞지 않게 이게 시행이 되는 데 대해서는 누구든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하자 기간이 이제 작년 12월까지 지난 이제 사업장이기 때문에 저도 좀 이걸 하자를 시켜야 한다는 그냥 어떻게든 하자를 시켜야 한다는 그런 의욕이 너무 앞서서 이제 그렇게 결정했는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그게 재조정이 돼야 될 것으로 분명히 판단합니다. 저희들이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그 조정 나중에 계획이 나오면 따로 좀 보고를 해주면 좋겠고요. 이 처음에 거기 식재를 할 때에 우리 요원들이 누가 거기 참여를 하고 확인하고 감독하는 분들이 있나요? 우리 직원들이 갑니까? 예. 그런데 지금 거기에 그 고사된 나무들 해가지고 거기다가 강에다가 버려진 거 혹시 본 적 있습니까? 그건 제가 안 봤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해서 다시 수거 조치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거기에
이게 나무를 식재를 하면 이 나무를 갖다가 식재하기 위해서 망하고 그 다음에 고무줄하고 이런 것들을 싸가지고 그대로 심으면 됩니까? 원칙은 이제 원래 녹화 마대라는 그런 걸로 이렇게 이제 감싸가지고 심을 때는 뭐 제거 안 해도 되는데 대부분 이제 고무바라든가 그런 것은 약간 제거하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이 그 가서 쭉 확인을 해봤지만은 그냥 이 캘 때에 그 흙이 흘러내리지 못하도록 고무로 둘둘둘 말아져 있는 거 그거를 그대로 갖다가 툭 심으면서 그것도 깊이 심어 있지도 않아요. 좀 깊이 심으면 좀 낫겠지. 그런데 고무줄이 묻어 있는 이거 다 잘라줘야 됩니다. 활착이 안 돼요. 이제 전문 시공업자들의 그 얘기는 이제 분이 좀 큰 분은 이제 그렇게 이제 해도 상관없는데 이 조그만 한 이 정도 되는 분은 이제 그 분을 뜰 때 거기 이제 그 분이 깨지지 않게 이제 결속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이게 나무 심고 나서 그걸 다 잘라버리면은 거기에 있는 흙들이 싹 풀어져 버리면은 과장님. 일단 옮기려서 거기서 구덩이를 파놔놓고 구덩이 딱 심기 전에 딱 그런 것들을 잘라서 심어줘야 됩니다. 그게 원칙이지. 아니 흙이 내리지 말라고 구덩이 거기다가 그냥 그대로 고무줄이 싸져 있는 걸 갖다 덜쩍 넣고 그냥 덮어버린다. 그럼 그 나무가 어떻게 뿌리가 어떻게 뻗어지고 이렇게 활착이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숫제 그 가보세요. 요 천변에 가서 이 고사목 넘어진 거 그대로 뽑아가지고 그대로 강에다 우리 천변에다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가 고무줄을 넣어 싸가지고 동그랗게 해가지고 그 톡 뽑아가지고 제대로 나무가 커질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전적으로 우리가 감독 안 했다는 결과입니다. 이게 누군가 가서 이걸 갖다 지도를 하고 이야기할 때에 꼭 이렇게 해서 심는 것을 보고 이렇게 심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고 지도를 하고 소리를 하고 심었던 거 다 뽑으세요. 뽑아서 다시 하세요. 이렇게 요구가 돼야지 하나도 그게 그렇게 된 게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잘못됐어요. 근데 우리 천변에 있는 그 나무들이 다 어떻게 심었는지 전부 다 좀 파보고 싶어. 전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업자한 때문에 그냥 맡겨버리고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들이 실제 그런 데 들어가서 감독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안 한다는 결론이에요. 그래 버리니까 더욱이 더 빨리 죽어버립니다. 타버리니까 뿌리가 그냥 뭡니까 저기에 고무줄에 떡 쌓여가지고 있는데 물 제대로 흡수하겠습니까? 안 되지. 그게 어떻게 뿌리가 뻗고 이렇게 잔뿌리가 나오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참 우리 계룡시에 보면은 업무를 갖다가 업자들에게 맡겨버리고 우리 실무 팀장이나 이런 분들은 왜 그런 것들을 제대로 확인하고 감독 안 하는지 정말 잘못됐어요. (370페이지의) 그 가로수 조성 현황에 무궁화하고 이런 것들은 거기에 현황이 왜 빠져 있습니까? 이 무궁화 그 관목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가지고 그 큰 나무만 위주로 이렇게 통계를 잡은 겁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일련의 현황들을 작성할 때 이게 조금 빠진 게 대해서 그 의문이 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는 왕대로의 그 무궁화 거리 조성 사업으로 인한으로 해서 한 4천만 원 돈을 들여서 두마면 주민자치위에서 의견이 제시가 돼서 행사항이죠. 예. 이거를 혹시 두마면 자치위원회에서 그거를 제기를 해서 한 것 같으면 자치위원회에 좀 의견을 듣고 자치위원들로 하여금 이렇게 확인을 하도록 이렇게 좀 조치한 것들은 있습니까?
제가 지금 그 사업을 이제 진행하고 보니까 그런 점이 좀 미흡했다고 제가 판단됩니다. 거기 무궁화 한 주에 얼마씩 구매를 해서 심었습니까? 아까 우리 동료 의원 언급한 데는 15만 원이라고 언급을 하는데 맞습니까? 아마 그 정도 가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몇 센치, 지름 몇 센치인데 이렇게 무궁화 한 그루에 15만 원씩이나 이렇게 구매가 되나요? 이제 가격 결정은 이제 조달청에서 고시하는 단가로 이렇게 설계를 이게 아니 이게 조달청은 일반적으로 내가 작년부터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 예산심의할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조달청 단가가 옛날에는 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달청 단가가 일반 시중 단가보다 상당히 비싸게 책정이 돼 있어요. 근데 조달청에서 하는 이 단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냥 15만 원을 했다. 이 지름이 몇 cm 정도 되는 겁니까? 6cm. 예? 6cm. 6cm인데 지름 한 이 정도 되는 이 나무를 한 그루에 15만 원씩 구매를 했다. 저희도 이제 설계를 할 때 어느 근거 있는 그 가격이라든가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가장 그 공신력 있는 것은 이제 조달청에서 이제 공부하는 가격이거든요. 일단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조달청 가격이고요. 이제 일반 시중 물가 조사 가격이 있는데 또 시중 물가 가격은 더 비쌉니다. 이보다 가격 조사하는데요. 그래서 그 최고 싼 조달청 가격을 저희 설계에 적용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했습니까? 예. 거기 조달청 가격보다 일반 시중 가격 본회 의원이 제보를 받기는 정말 터무니없이 비싸게 책정이 돼서 심겨졌습니다 하고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물가자료라든가 매달 공포되는 그 물가자료 가격 정보지가 있습니다. 그 정보지에서 조사한 것은 이 조달청보다 더 비쌉니다. 과장님 여기 지역에 이 화원이라든지 여기 업체들 이 업체는 어디 업체로 했습니까? 시선 조사에서 했습니다. 다른 여러 업체들을 몇 군데를 불러서 이거 이 정도라면 얼마 정도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거를 했으면은 오늘 의원한테 이야기는 절반 가격이면은 이거 충분히 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상당히 많이 비싸게 한 모양이구나. 이것을 오늘 의원은 인식을 했습니다. 근데 시공하는 이제 시공업체 측에서는 그 가격을 전체 가격을 주고 사업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이게 나무가 하자가 됐을 때 나무가 죽었던 것 같을 때 다시 심했을 때 그런 것을 가만히 해줬습니다. 좀 이윤이 있어야 되는 좀 하여튼 이런 일련의 사업들이 업자를 위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정말 혈세를 조금이라도 이게 절약을 하고 내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집행이 되고 이렇게 처리가 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예, 이창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님, 우리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서 한번 볼게요. 192쪽이네요. 금암동 가로수 전정작업 실시 완료. 회화나무 400번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 금암동 하면은 금암동 관내에 있는 회화나무 전체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확인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예. 얘기를 드릴게요. 농협 뒤쪽에 논산 계룡농협 뒤쪽 골목에 전정 작업은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그쪽 좀 확인 좀 하시고 화자 조치하겠습니다. 예, 받을 수 있으시면 화자 받으시고요. 저희가 시설물 공원 내에 시설물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이제 사업비가 승인이 나서 사업을 하는 건 참 좋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다 즐길 수 있는 사업이 되는데
이게 결국은 관리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제 그저께도 일요일날 제가 산행을 하면서 한번 찍어봤어요. 예. 이제 천마산 쪽. 예, 천마산 쪽이고요. 요거는 저쪽 그 두개천 쪽이고요. 이거를 우리가 꼭 설치만 하지 말고 관리 쪽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운동기구인데 운동기구 자체도 지금 등판이 아예 없어서 일반 시민이 이걸 만들어 두셨다고 또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예. 예. 이제 천마산 같은 경우는 등산로에 데크 깔려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너트 조임이 다 풀려갖고 그 나무가 많이 썩었습니다. 썩어서 잘못하면 다칠 수 있는 위험 확률이 많아요. 이 우리 아파트 뒤쪽 올라가는 부분도 나무 볼트 조임이 다 풀렸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나무도 볼트 조임도 풀렸지만 나무도 많이 상해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본 예산 때 예산 좀 확실하게 확보를 하셔서 연중 1년에 한 번이라도 오일스텐으로 칠만 해줘도 우리 주민들이 가까이 가는데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예, 현장 조사를 제 실시해가지고 그 보수 작업 계획을 수정하겠습니다. 혹시 예산 확보돼 있나요? 예산은 저희들이 2천만 원 유지관리 사업비가 있습니다. 유지관리 사업비 2천만 원이요? 이런 부분이 어떤 면으로 보면은 저희가 관리 좀만 더 해주면은 뭐 연장이 계속 연장적으로 해서 사용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관리가 안 되면은 바로 나무도 다 부식이 되고 썩어서 사용 기간이 짧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래 쓸 수 있도록 한번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나중에 그 사진 좀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사진을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예, 이차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임차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그 공원 관리하는 인력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공원 관리, 저희들은 이제 공원 관리 입에서 12명을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화장실 청소로 3명이 있고요. 또 이제 도비 지원 사비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도시숲 관리원이라고 가로수를 이제 전지한다든가 뭐 그런 게 3명, 3명 있고 또 국비고조 사업으로 운영하는 도시 녹지 관리원 1명 있습니다. 그 공원 관리 그 인력을 그러니까 그 공원 관리는 12명만 그럼 운영합니까? 아닙니다. 저기 도시숲 관리원 방금 도시숲 4사람, 네, 3사람. 녹지 1사람. 녹지 관리원 이 사람들은 이제 그건 이제 뭐 사무실에서 뭐 개인들 회사 그러면 결국 공원 관리는 16사람이 한다고 봐야 되네요. 화장실까지 포함하면 화장실 3명까지 포함하면 좋습니다. 이게 왜냐 지금 우리 지역에 이제 공원들이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관리하는 데가 제일 큰 데가 이제 우리 지역 금암동의 수변공원입니다. 예, 여름 같은 경우에는 한 열흘 지나버리고 비가 한번 와버리면은 풀이 금방 쑥쑥 자라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공원 관리한다고 예초기를 가지고 다 풀을 금방 다 베어놨는데 비가 한번 오고 한 열흘 지나버리고 나면 언제 이거 비었느냐 주위에 계신 분들이 야 공원 관리 왜 이리 안 해? 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공원 관리 여기에 좀 팀장을 임명을 하고 이 조를 조금 편성을 해서 이런 여름에 또 우기철에는 한 열흘 내에 한 번씩 이렇게 깎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그 잔디깎기 2대를 샀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그래서 그 금암 중고아파트 이제 시민들이 가장 밀접한 지역, 또는 이제
장소가 편편한지 그것은 저희들이 그 아까 공호관리를 활용해서 수시로 재조작을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그 인원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를 잘 이렇게 편성을 해서 집중 관리보다 조를 편성을 해서 임무들을 잘 부여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아니면 계획을 보고받아가지고 우리 전체 공원을 어떻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것을 받아가지고 뭔가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리해야 민원사항이 적습니다. 예. 여름에는 하여튼 풀 잘 안 맨다, 풀 잘 안 빈다 이렇게 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앞으로 그 재조작 횟수를 좀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인원들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원들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조를 어떻게 편성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계획을 잘 수립해서 우리 공원 녹지 이 관리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방안을 강구하고 처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현재 우리 산불 감시 인원이 11명, 진화대가 20명을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산불 감시 인원이 선발이 신도안에서도 선발을 한 분들이 있나요? 산불 감시위원은 면동에서 선발합니다. 11명. 신도안에는 어떤 사람들로 이게 선발이 되어 있나요? 그 신도안 면장이 선발하는 거니까요. 그 아마 거기는 이제 신도안 면을 주소를 안 두고 안 둔 이제 그 군인들이라든가 군인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선발할 수 없으니까 엄사면이라든가 개국시 전체를 인원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선발 책임은 면동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해당 요 통제부서에서는 어떤 사람을 어떻게 선발을 했는지 이런 것들은 확인을 혹시 안 돼 있나요? 저희들이 이제 그 선발 그 세부적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을 내려놓지 않고 이게 이제 산불 감시 활동하는 것이 무슨 큰 기술을 요한다든가 뭐 그런 것을 안 하기 때문에 신체가 건강하고 또 물론 압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여기 선발 인원이 11명이 신도안에서 2사람을 선발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여기 표기가 되어 있다가 보니까 신도안에서 어떤 사람을 여자분들을 선발을 했나 하고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도안은 그 모집 범위를 개국시 전체가 아마 이제 공고를 했습니다. 지금 감시원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감시원은 이제 면동장 책임하에 그 감시원도 이제 각 그 분담 구역을 나눠가지고 면동 구역을 나눠가지고 저희들이 지급하는 그 위치 추적기가 있습니다. 여기 본인이 이제 그걸 다 동의를 받습니다. 산을 돕니까? 산을 돌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주요 노선을 위치 추적기가 있어가지고 그 위치 추적기에 저희들 그 큰 상황판에 다 표시가 됩니다. 얼마나 운동. 왜 그러냐면은 감시원이라든지 진화대에 대한 임무 부여가 확실하게 되어줘야 된다. 물론 감시원 산불 예방 활동입니다. 예방 활동이 주 임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진화대 산불이 났을 때에 우선 투입을 해서 초기에 산불을 진화하는 이게 주 임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화대가 산불이 안 나면은 그냥 맹탕 그냥 놀립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산불 진화 출동 차량이 이제 2대가 있습니다. 그 이제 스타렉스인데 그 스타렉스를 이용해가지고 그 순찰을 둡니다. 그 대기소에서 무작정 대기하는 것이 아니고 순찰을 이렇게 교대로 해서 돌고 있습니다. 차를 타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불이 나면 개인별로 차를 움직여서 하다 보면 나중에 출동할 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한 차에 그 한 5, 7명씩 그 차를 타고 궤도방송도 하고 산불 못 들어가서 태울 마시죠. 궤도방송하고 하면서 그 반대를 이렇게 뺑뺑 돕니다. 뭔가 왜 그러냐면은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인원들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두 개가 다 감시 요원들도 불이 나면은 전부 다 투입이 돼야 돼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예. 그러면은 평상시에는 이게 진화대 의무가 아니라 예방 활동을 위한 감시 및 이 관리 요원으로 이렇게 임무가 부여돼서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게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다 여기에 보면은 이 산불을 주요 임무들을 보면은 진화대가 산불 방지와 관련된 현장 업무 보조, 진화 장비 유지 관리, 소방 진화차 운행 및 관리 이런 식으로 이게 써져 있기 때문에 이게 보다 이런 그 운영 매뉴얼을 여기서 잘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이 그냥 내 임무는 진화되기 때문에 그냥 평상시 불이 안 나면은 특별한 적이 없이 이렇게 놀리는 어떤 이런 것이 되면 안 되겠다. 예, 제대로 예방 활동을 위해서 감시 요원들처럼 똑같이 평상시에는 이렇게 돌리면서 예방 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처리해야 될 것 같다. 예, 그렇게 또 발전된 방안으로 저희들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임무를 두 가지가 다 평상시에는 업무 보완을 해서 서로 충분히 예방 활동에 강화시키는데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본 의원이 언급을 한 겁니다. 또 그 감사 결과 요구 중에서 좋은 저장고 지원 사업 추진 및 사후 관리 부적점 지적받은 게 하나 있죠. 예, 예. 이 내용이 뭐죠? 저희들이 이제 그 좋은 저장고를 지원했는데 그 좋은 저장고를 이제 지원해서 이제 사업 이제 가설 건축물 신고까지 해서 했는데 또 감사관의 의견은 그 가설 건축물도 그 부기 등기라고 있잖아요. 그 보조 사업을 하면 그 등기를 해서 해제해야 되지 않느냐, 왜 안 했느냐 이제 그런 판단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건 부기 등기까지 할 사항이 아니다. 우리가 매년 매달 이게 부기 등기 이제 건축물로 보면 10년이잖아요. 10년 관리해야 되고 이제 기계 장비로 이렇게 보면 5년인데 그것을 이제 조치를 안 했다. 그런 이제 사항인데 이게 좀 약간 무리한 감사 요구 아닌가. 그런데 이게 지금 이 마을 공동 창고 등 지원 사업에 따라서 이 좋은 저장고를 그 마을에다가 지원을 해준 거죠. 예, 요 사업이 이제 저희들이 농업부서에서 이제 뭐 지침에서 내온 사업은 아니고 그 이제 마을 기업 관련 그래서 그 좋은 저장고 지원 사업을 이렇게 별도 예산 편성해서 내놓은 사업입니다. 그럼 이거는 마을 기업에 주라고 하는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용도요. 용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신고 가설 건축물 신고가 다 끝났습니다. 끝나서 이제 그것이 안 되면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못 해주기 때문에. 본 이제 의원이 궁금한 게, 자, 이 저장고가 마을 창고냐 아니면 마을 기업에 주어진 창고? 마을 기업입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 분들이 이야기는 이거는 마을에다가 준 창고인데 마을 기업에다가서 운영을 하고 있다 하고 해서 사실 본 의원이 궁금한 거예요. 보조사업자가 마을 기업입니다.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다. 다른 분하고 하겠습니다. 예, 인차원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장하신데 죄송합니다. 그 지금 우리 370 요구자 요과별 372조 산불 감시 진화대 운영 전반적 내용, 우리 산불 감시원한테는 일비가 얼마 지급되죠?
뭐 유류대로 해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기 68,240원인데요. 예. 여기에서 인건비가 64,240원이고 요리비가 5,000원. 5,000원이죠. 그러면 진화대는 식비 나가죠? 진화대는 원래는 이제 인건비 64,240원만 예.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제 인근의 논산이라든가 그런 데는 이제 이 진화대원들한테 별도로 또 그 수당 같은 걸 주더라고요. 그 본 의원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산불감시 나가시면서 자동차 가지고 나가시면서 자동차를 운행을 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진화대는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차량을 타고서 이동하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산불 감시원 쪽도 식비 5,000원 정도는 같이 나가줘야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보여.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작년에 그런 진화대원들의 그 의견이 있어가지고 인근 논산에서는 10,000원을 더 추가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본연산에 저희 의원님께서 편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5,000원씩을 진화대원한테 같이 주고 똑같이 임금을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진화대 지금 5,000원 나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식비 쪽으로 되잖아요. 예. 그죠? 근데 감시원 쪽에는 유류비로 5,000원이 나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감시하시는 분들 차를 끌고 다니는데 식비가 그럼 여기 플러스가 안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올해 10위까지 옛날에는 이거 불공정한 거 아닌가요? 차 가져다니면서 기름 넣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럼 이쪽 그 진화대하고 감시대하고는 조금 차별을 하시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이제 다 진화대는 이제 국비보조 사업이고요. 감시원은 도비보조 사업인데 아마 이것 때문에 각 시군마다 이제 서로 인건비가 달리하다 보니까 예. 뭐 왜 우리는 이렇게 조금 주냐 여기는 많이 주는데 그렇게 막 민원이 좀 많고 또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더 내용 그 정보를 알아가지고 그래서 사실 본 의원도 그 내용을 이제 제보를 받아갖고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 불만이 없도록 시에서라도 예산을 세워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면 한번 강구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저 괴목정에 우리 아이들하고 어른들 많이 날씨 좋을 때 많이 놀러 오잖아요. 예. 근데 배수로 쪽에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배수로 맨홀이 예. 그 도로 면보다 높게 올라와 있어서 물이 맨홀로 안 들어가고 예. 또 폭염 아이들이 많이 뛰어놀고 와서 보는데 걸려서 다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사진을 사실 찍었었는데 인화를 못했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그거 조치하겠습니다. 예, 꼭 좀 조치 부탁드릴게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이창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임창원 의원 질의하시 바랍니다. 향적산 그 치유예술 관련해서 그 2016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때에 전 4대 의원님들이 토지를 일괄 매입을 해라 하고 이렇게 주문들을 많이 했죠. 그 안에 이제 임양뿐이 아니고 그 안에 그 대지 있었죠. 12필지. 그렇죠. 그 필지도 같이 이제 구입해라. 예. 이렇게 이제 많이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 이 사건 설정이 되어 있는 예. 건축물 이것들을 매입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지난번 2016년도입니까? 그 총계하고 매매 계약서를 이렇게 체결을 했죠. 예. 그때에 매매 계약서상에는 그 갑의 승낙 없이 갑은 이제 우리 시청이었고
어른 손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갑의 승낙 없이는 이 12필지에 대해서 제3자에게 위임이나 양도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문구가 합의인데요. 승낙이 아니고요. 합의할 경우에 연장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됐습니다. 2017년 12월 30일까지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제 연매라든가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합의에 의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항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오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의가 아니에요. 승낙입니다. 여기 이면에 계약서를 본 의원이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제5조 어른 본조 1호의 대상 필지 가로 12필지에 대하여 2017년 12월 31일 전까지 갑의 승낙 없이는 제3자에게 위임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승낙이 돼 있어요. 승낙이라고. 그러니까 뭐냐면요. 기간을 정해놨잖아요. 2017년 12월 30일 이전에 우리 계룡시의 승낙 없이는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할 수 없다는 얘기지 18년 1월 이후에까지 구속되는 조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2017년도 12월 31일 이전에 팔은 거는 없습니다. 계약 없습니까? 없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7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를 한 것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요. 이거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확실합니다. 2017년도 이후에 그 다음에 단 17년도 12월 30일 이후 서로 합의하에 기간을 연장 조정하는 것으로 예,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추가적으로 이거 합의 연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송계에서는 그런 의사가 전혀 없고 그냥 기간이 끝나자마자 저희들한테 내년 중에 보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걸 계산권 형성하겠다 그렇게 이제 일방적으로 저희들한테 그래서- 내용 준비를 그래서 내용 증명만 받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액션을 안 취했습니까? 근데 대화가 돼야죠 저희 이게 이제 그러면은 우리도 의회에서 4대 의회에서 12필지에 대해서 다음에 이걸 꼭 하세요. 몇 번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본 의원이 녹취록 이거를 갖다가 회의록 녹취록 전부 다 뽑아봤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일괄 매입을 하세요. 꼭 매입을 하세요. 하고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왜냐? 알았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4대 의원님들이 이야기한 거 보면은 거기를 기간이 자꾸 갈수록 땅값이 자꾸 올라갑니다. 특히 개발이 되면은 땅값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게 다 매입을 하세요 하고 전부 다 몇 번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후로도 계속 이제 그분들하고 면담을 하고 지난주까지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했는데 나성현 씨가 사는 대지는 지금 저희들 8기로 이제 거신이 확정이 돼 있고 또 교장 선생님 땅은 지금 경매가 붙여져서 교장 선생님이 그걸 인수하는 소문으로 저희들한테 매가 하게 됐고 또 향자산방도 저희들이 구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무속 활동이라든가 그런 하신 분들 몇 군데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여기 살아갔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가 없고 그랬고 또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알바끼라고 하시는데 이제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치유수익이라든가 자유휴양나무 사업을 할 때 그 사람이 알바끼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못할 경우에 이제 알바끼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사실상 그분들이 그 땅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 나중에 휴양림이라든가 다른 사람한테 한번 지어놔. 문제는 자 우리가 계속 송계에 의해서 질질 꺼져가면서 송계야 당연히 그거 자기 주권 행사하고 싶죠. 12필지에 대해서 자기가 시청에 안 팔고 개별적으로 따로 팔면은 훨씬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청에 절대 팔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12월 31일 딱 되니까 2017년도 딱 지나가자마자 내용증명 딱 보내가지고 이거 우리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 주권 행사하겠다. 그 이제 송계에서 그 현재 거주자한테 매각한 그 대금도 저희들이 감정평가한 금액하고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팔린 돼지들 몇 개 있는 줄 압니까? 우리가 거기 12필지 중에서 몇 필지 매입이 됐죠?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필지 매입했습니다. 한 필지 매입이 되나요? 예. 어느 것이죠? 몇 번째입니까? 장군함 하나 매입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지금 그 소유자 협의해서 완료한 세 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향적 3방을 포함해서 세 필지는 소유자하고 협의가 완료가 됐다고 언급이 되는데 어떻게 됐나요? 그한 필지는 나성이라는 분이 사시는 분인데 거기에 이제 그 건축물 소유자가 그 원래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 자녀분들한테 잘못하니까 상속이 다 됐습니다. 상속이 돼가지고 그 자녀분들이 저희들한테 찾아와서 팔갔다고 이제 몇 번째입니까? 그게 657번입니다. 이게 657번지가 나상현 씨 소유 겁니까? 나성이 씨 소유가 아닙니다. 아, 나상현 씨가 살고 계시죠? 예, 예. 그리고- 그리고 또 이제 그 658번지는 이게 이제 그 건축물이 두 분 앞에 그 공동 등기가 돼 있어요. 그 부인하고 부인하고. 근데 이게 이사면 씨 부부입니까? 아닙니다. 저기 이종우 뭐 부인 이름은 뭐 김 무슨 부부가 같이 건축물이 경제가 되어 있습니까? 네, 돼 있는데 그 이제 서로 이게 뭐 부인께서 뭐 이렇게 의견이 일치가 안 돼가지고 부인께서 이제 그 건물을 담보로 뭐 대출을 한 몇천만 원 받았나 봐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변제가 안 되니까 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경매 신청해가지고 5월달인가 5월 20일인가 경매 결정이 됐어요. 그게 5,200만 원이 얼마. 원래는 뭐 한 가격보다 좀 약간 고액을 써서 경매 결정이 돼가지고 그 경매 결정 본 사람하고 요 교장선생님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교장선생님이 그것을 이제 그 지분 2분의 1 지분을 다시 가꾸는 걸로. 그렇게 되면 이제 건물 한 채가 한 사람으로 이제 되기 때문에 엊그저께 우리 팀장이 가서 이제 만나고 왔는데 우리한테 이제 감정 평가해서 그냥 팔겠다 이렇게 협의가 됐고 또 향세산방도 지금 이제 향세산방 양식 3반은 협의가 다 됐지 않습니까? 아니 향세산방은 향세산방도 이제 소유자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분의 자녀분들한테 상속이 또 돼야 돼요. 상속이 되는 절차를 거치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이제 매입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고 또 한 필지가 있는데 그 박순업 씨라고 이분은 또 돌아가셨어요. 행방불명이에요. 돌아가시는 분은 행방불명돼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이것도 이제 찾아가지고 소유권을 누구한테 이전해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향자사관 밑에 있는 건물 하나 있어요. 송숭기 661번지. 요 건물은 그 나성현 씨의 부인이 소유하고 있는데 이것도 또 저희들한테 뭐 매각한다는 것은 매입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볼 때에 최소한 건물주가 송계하고 협의를 해서 내 건물이니까 이거는 내가 꼭 소유를 하고 싶습니다 해서 사갖고 간 것 같으면 다소의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건물이 아닌 건물은 A라는 사람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송계한테는 B라는 사람이 땅을 사버린 거예요. 그것은 이건 근본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것은 저희들 이체권기가 있는 겁니다. 예? 그 뭐냐면은 이제 656번지 국수함인데 이게 이제 토지는 전용면이 돼 있고
건물은 김기남으로 되어 있는데 이곳이 그 인척분이에요. 인척분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고 가족관입니다. 그럼 국사함하고 그 656번지 산 사람하고는 김기남 씨하고 정영민 씨하고 이분은 어떤 관계라는 이야기입니까? 부부입니다. 부부. 예? 부부. 아, 부부가 샀다. 예. 그러면 그 위에 물탕집은요? 몰당 측도 부부입니다. 예. 부부. 하여튼 이런 것들이 뭐 다소 뭐 이제 부부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소 이해는 됩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에.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근본적으로 송계로부터 우리가 매입을 해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물탕집이나 이제 이 국삼이나 뭐 이런 분들이 나중에 이게 쓰러지든지 아니면 다 해서 나갈 때에는 우리가 하여튼 어떤 식으로 매입이 돼야 되는데 이런 거를 부부가 했다가 나중에 이제 샀으니까 자식들에게 이제 다시 물림이 되고 이거 우리 시에서 이거를 갖다가 사지를 못하는 어떤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으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그까지 이제 국조선은 659번지인데요. 여기 이제 이분자 씨하고 최만원 씨가 이제 살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연세가 한 90, 80 돼가지고 이분들이 지금 그 저희들한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내가 이제 살라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여기 지금 살게 좀 그때는 다 나가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도 뭐 거기 이제 트럭 올라오는데 그것도 힘이 없다 뭐 그러시면서 결국은 이제 저도 이제 결혼식에서는 하여튼 이 안에 있는 땅하고 건물을 사는 게 원칙입니다만 사는 게 원칙인데 이런 이제 사정 때문에 못 사는 것들이 하여튼 저희들 결혼식에서는 우리가 어떤 같은 노력을 해서 사갔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물탕집이라든지 국삼 뭐 이런 비롯해서 전반적인 거를 꼭 우리 계룡시에서 적극적 노력을 해서 나중에라도 매입이 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왜냐하면은 제가 이 송계 이 회장을 정말 잘 압니다. 이 참 저는 그분에 대한 인식이 좋지를 않아요. 이걸 갖다가 말이지 2017년도 연말 딱 돼버리니까 내용 증명 다 보내가지고 협의를 하도록 해놔 있는데 내가 모든 재산권 행사를 하겠다. 이거 완전히 이 계약 잘못하는 거예요. 계약 위반이에요. 근본적으로. 그래가지고 이거 일부는 말이지 소유주하고 관련이 돼 있는 이 건물 소유주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다 팔아버리고 말이지. 우리 시에는 전혀 손도 쓰지도 못하고 그냥 상황만 바라보고 있는. 의회에서 다 그걸 사도록 일괄 매입을 하도록 2016년도에 64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해주었는데 사는 거는 56억밖에 못 사버리고 뭔가 일련의 이 행정 처리하고 한 것들이 대단히 좀 잘못됐다 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이게 지금 어차피 이런 식으로 이게 되었지만은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또 팔려나가지 않도록 늘 이 모니터하고 이렇게 해서 사서 우리 시의 소유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경주해 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 인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지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